이제는 수급 특징주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들 주목받았는지 이번 문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문제에서는 오늘의 시장 흐름 따라가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수급에서 움직임을 보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시험지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각각 5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재미나이 홈풍에도 시장은 전강 후약으로 미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좀 어지러운 수급 탓도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오전장만 하더라도 팔고 있었는데 오후장 조금이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시장을 이끌어갔던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 매도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사고 팔았을까요?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5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SK하이닉스, 2번 한국전력, 3번 이소페타시스, 4번 현대로템, 5번 SK스퀘어가 자리합니다. 우선 SK하이닉스는 무려 6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주가가 조금 아쉬웠죠. 이 구글이 새로운 AI 칩을 발표하자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은 의존도가 더 높은 SK하이닉스 오늘 타격을 받았던 모습이고요. 그래도 반가운 외국인의 매수세는 1위로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이어서 2번은 한국전력인데요. 최근에 전력망 투자 확대 그리고 해외로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4분기까지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배당 측면에서도 내년에 배당 성향 40%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소페타시스 자리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던 구글의 TPU 안에서도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TPU 가격이나 출하량이 증가한다면 이소페타시스 강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담아갔고요. 4번 현대로템입니다. 전일 이재명 대통령 G20 정상회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UAE와의 방산협력 실질적인 결과 곧 내놓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더 탄탄한 협력 기대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 지주사 안에서는 SK스퀘어를 꼽았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3차 상법 개정안 올해 안으로 통과시킨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SK스퀘어 역시도 강력한 밸류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탑5 살펴봤고요. 기관의 매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위가 네이버입니다. 보시면 이제 내일 두나무와의 합병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투심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점점 늦어지면서 외국인까지 동반 매도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담아가는데 기관은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은 3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인적 분할 이후 2거래일째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평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도 9% 넘게 급락세까지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4번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캐나다의 장관도 하나오션을 방문했습니다.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하나그룹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행하면서 함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은 매도세 보이면서 수급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체크해봤는데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종목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렇게 수급 특징주 10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외국인 매수 탑5, 기관 매도 탑5인데 과연 두 분께서는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듯 이수페타시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이 종목이 갑자기 구글 혹은 TPU가 부각된 게 아니라 이미 내용에 시장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종목이 가장 유명했던 것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캐펙스 투자라든지 그들로부터 수주가 받기 때문에 그들의 사이클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더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약간의 부진함이 보였더라도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고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사실 상승 같은 경우도 반도체 시장 굉장히 좋았을 때
오히려 상승률이 더 좋았던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투자자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들 사랑하시는 그런 종목군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TPU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캐펙스 흐름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결국은 외부 대상으로 했을 때 TPU 판매가 본격화가 되었을 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이미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증설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실적이 튀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설 같은 효과가 내년 2분기부터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번 연도보다 더 나은 내년도의 실적 역시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TPU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격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높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Q가 좀 이제 제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사실 P단에서의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 여러 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면 항상 이 종목을 꼽거든요. 예. 다만 이제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사요 말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걸 해야죠, 이제. 예. 이번 이전-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한 5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지.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13만 4천 원 라인대 부근 혹은 그 이하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갭이 뜨기 전 부분 그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수페타시스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전력을 꼽아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슈를 알고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고삐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원전 시장에 대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참 아쉬운 게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팩트시트 공개됐고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재료들 충분히 얘기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심지어 뭐 전력 설비 전선주까지 다 흐름들이 좋았어요. 근데 결국엔 그 시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전력인데 그 전력을 공급하는 게 원전이죠. 근데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또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은 아닌가 보다 하고 관심 끄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이제 다시 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전력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도 원전과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또 부각됐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모멘텀에 대한 재료들이 붙었기 때문인데 그중에 또 하나 좋았던 게 이 튀르키예와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공식화됐다.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접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또 수혜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특정 국가와의 원전 프로젝트의 이 협력 관계는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거의 수십조 원대의 재료로 이제 더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이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또 가져왔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한국전력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K원전의 밸류체인들이 있죠. 팀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 이런 주요 기업들이 이에 대한 수혜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원전주에 대한 흐름들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전력만 놓고 보자라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 적자 공기업 아니냐, 뭐 확실하게 뭐 이제 수익 구조가 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뭐 이번 시즌을 통해서 완벽하게 또 이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턴어라운드 한다는 모멘텀이 겹수혜로 이어지다 보니까 신고가 영역까지도 흐름을 안전하게 차곡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한국전력이 좋은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원전에 대한 재료도 붙었고 여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니 역시 실적이 받쳐주고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다르구나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아직까지는 이 11월 18일 날 52,000원대의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큰 시세는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고가 영역까지 돌파하겠다라는 거래량 동반 그리고 이 저항 구간대 상단
후반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기대하시는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한 차례 더 불을 뿜어준다라 그러면 한국전력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의 밸류체인들의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심지어 오늘 한국전력 말고도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는 나름 처음 그 장 초반에 좀 시세 분출 좀 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원전주의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오랜 기간 조정받아가고 있는 벌써 고점 대비 24% 구간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실려 있다. 심지어 원전에 대한 재료들 꾸준히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한국전력부터 팀코리아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